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8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임신월 5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모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인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신월과 임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난 사람은 다 임수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 원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을 붙이는 것이고요. 원래 천간의 9번째 글자는 그냥 단순하게 임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글자를 음양 오행으로 나누게 되면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행 즉 목화토금수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즉 양의 수, 즉 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의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유를 할 때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대개 대해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는 뜻이 뭐예요? 큰 대자에다가 바다 해자 물수자를 뜻하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닷물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뭐 옹달샘이라든가 이슬이라든가 뭐 서리 같은 그런 작은 개념의 물이 아니라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사진은 강호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의 양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지금 한국 쪽 오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좀 많이 이제 온다라고 내일까지 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중국 같은 데서는 이재민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날 정도로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물난리를 이제 크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뭐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해 중에 이제 화재, 불로 인한 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로 인한 화재가 있는데, 불로 인한 화재도 굉장히 좀 사람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재산 같은 것도 크게 좀 손해를 많이 보지만은 이 수재 또한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크게 비유를 하자면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 예전에 후쿠시마 그 동쪽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난 면적이 어떻게 돼요? 땅과 재산이 손해를 보고 사람도 엄청 많이 그걸로 인해서 인재를 크게 많이 당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그 원전이 으로 인한 그 방사능 피해가 앞으로도 뭐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그것이 물론 원전 폭발은 다른 개념이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돼요? 물로 인한, 수재로 인한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고장을 일으킨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수재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방파제 같은 것도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댐 같은 것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강 같은 경우는 옆에다 뚝을 높게 쌓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강물 같은 것이 주변으로 넘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그 뚝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양의 많은 양의 물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임수의 그런 강하고 좀 뭐라 그럴까 넘치고 그것을 갖다 충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뜻이죠. 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뭐다 쓸고 내려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파괴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것 왕했을 때는 반드시 댐을 쌓거나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임수의 그 많은 어떤 그 에너지를 갖다가 잘 적절하게 중화를 시켜야지만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를 쓰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뭐 소양강이라든가 이렇게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두어 놨다가 전기 발전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농업용수, 공업용수, 뭐 생활용수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이라고 해서 또 바닷물을 가둬 놨다가 필요할 때는 그 조력
그 바닷물로 전기를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임수라고 하는 그런 큰 물도 유유적절하게 통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묘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인간한테, 모든 만물한테 큰 재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임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무토라고 하는 것이 통제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칠살해당이 돼서 매우 어마무시하고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써야지만 공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임수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용신치용하는 법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될 것이고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추가 되겠죠. 초추 내지는 맹추라고 하는 계절, 즉 초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 같으면 굉장히 뜨겁고, 그 다음에 또 습하다 그래서 습한 것이 아니죠. 여름은 건조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가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기후 자체는 서늘하죠. 여름은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살갗을 막 에이듯이 막 뜨겁고, 래프팅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시커멓게 타고 심한 경우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살기 적정하게 좀 뭐라 그럴까, 서늘한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신월이라든가 특히 뭐 6월,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건조한 것이 아니라 습해진다라고 해서 자칫 잘못이 아니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한기를 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 5 미월에도 조우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했죠. 4, 5 미월 여름에 조우가 필요한 것은 뜨거운 것을 식혀주기 위해서, 뜨거운 것을 서늘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우가 필요한 것인데, 신유술월, 신월, 6월, 수월 같은 경우 조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기가 생하게 되면은 겨울같이 그렇게 매우 춥진 않다 하더라도 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 자체가 눅눅해지고, 그 다음에 한기, 좀 약간의 오싹한 그런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것이 아니라 한습한 것을 갖다가 좀 뽀송뽀송하게 말리고 약간 온기를 갖추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유술월도 조우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것은 한습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에 해당이 되고, 여름에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주관하는 오행은 뭐냐면 금왕절이라고 하는 거죠. 금이 굉장히 왕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임관지.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왕지가 돼서 또 금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곳은 금왕절 임관지에 등에서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신금 안에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은,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차에 거쳐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신중에 있는 것 중에 쓸 수 있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과 본기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죠. 신중에 있는 경금은 임관지에 해당되는 왕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 안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도 굉장히 왕하다 해서 신중 안에 있는 이 임수는 장생된 임수이기 때문에 세력이 굉장히 왕하죠. 따지고 보면 수도 왕하고 금도 왕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수에 비해서는 금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임수 입장에서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왕자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라고 하는 것은 금이 어머니니까 금이 생하는 것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수는 어떻게 돼요? 모인 어머니가 왕하고 자식도 어머니만큼 왕하다고 해서 이거를 모왕자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나게 되면
인성인 금도 왕하고 일간 자체도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이렇게 충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제방해 주어야지만 이 임수가 충분한 성향을 절제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쉬운 말로 쓰나미가 나거나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뭐 주변을 다 휩쓸고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방파제를 높게 견고하게 쌓게 되면은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강 뚝 같은 경우도 높고 튼튼하게 막으면 뭐 한강물이 불어도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침수되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제가 80년도 초반인가 그때는 진짜 한강 하류 뚝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그 농경지가 침수됐던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이제 나는데 그런 것들도 옛날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이제 수를 관리하는 그런 곳 그 관청도 있어서 관리를 잘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토목공사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 뭐 장비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기껏 사람의 힘으로 쌀자루에다가 모래 쌓아가지고 뭐 뚝방 막아놓고 뭐 그런 정도였으니까 물이 크게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농경지라든가 주변 집 침수, 저희 집 근처까지도 침수가 된 적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거는 이제 그와 같은 현상을 놓고 보게 되면 임수가 왕한데 절제됨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수재를 당하는 것이고 절제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토로서 방파제라든가 댐을 쌓게 되면 임수가 어떻게 돼요? 중화를 이루어서 그러한 좀 나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무토는 자 금이 많아지게 되면 수는 생조를 받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임수에 비해서 매우 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이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뭐 점화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무토를 어떻게 됩니까? 생조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무토가 능히 그 무토 입장에서 화의 어떤 생조를 받아서 힘을 얻게 되면 임수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능히 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술관이 왕하고 금도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오중 정화라든가 천간으로 정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생주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한습한 국세를 조후 즉 서늘하고 약간 습한 그런 기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요와 같은 사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화를 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그런 간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더 살펴보고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 즉 신중에 있는 경금을 본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임수가 경금을 보게 되면 양수가 양금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인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편인격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칠살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거를 비경격으로 놓고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신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는 용신으로 잡기도 그렇고 용신으로 잡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무토는 어떻게 됩니까? 격으로도 취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임수를 보게 되면 그것은 물론 비견에 해당이 되지만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원래 비견을 보게 되면 그거는 걸록격에 해당이 되는데 신월은 편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비견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면 편인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도 왕하고 금도 왕하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오왕 자상하다라고 놓고 보시면 된다. 이 정도만 보셔도 격국은 잘 보는 것이고요. 또 임수가 왕하기 때문에 왕한 임수를 무토 칠사를 봐서 제방해 주게 되면 임수를
어떻게 돼요? 좋은 쪽으로 제방을 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일지를 한번 보죠. 일지는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모일주는 농마동향이다라고 하죠. 농마동향. 그다음에 농마동향 말고 이거를 재관쌍미라고도 하죠. 재관쌍미 똑같은 말인데 녹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뜻하는데 녹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뜻하는데 정관을 뜻하는 거고요. 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재성을 뜻하는데 정제를 뜻합니다. 정제에서 녹마 즉 정관과 정제가 동향 우리 그 학교 같은데 대학 같은데 가면 향후회 같은 거 하죠. 그래서 야 우리 동향 사람인데 잘 한번 지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향이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녹마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정제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사람은 아니겠지만 같은 고향이다. 즉 정관과 정제가 같은 한 궁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역으로 따지면 한 지역 사람, 한 지역에 같이 있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입장에서 오중에 있는 기토는 뭐가 됩니까? 기토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는 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마동향이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재관상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성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제를 뜻하는 것이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재관이 쌍미, 우리 쌍쌍 파티 할 때 둘씩을 쌍으로 맺는다 해서 그런 것이고, 쌍미 둘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재관이 모두 한 궁에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재관 쌍미 농마동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사주국세만 잘 짜여진다라고 하면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격의 어떤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관이 이 용도가 있게 되면 명예를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의 용도가 있게 되면 이건 재물을 얻는 것이죠. 근데 정제와 정관이 같이 용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와 재물을 같이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원령을 보고 사주국수가 어떻게 중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오화가 나한테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진짜 농마동향 재관쌍미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 오화가 깨지거나 오화가 귀신대지는 병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재관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해라고 하는 글자가 있겠고요. 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면 임수일간이 왕하다고 했죠. 근데 원령을 득해서 원령의 뿌리를 두고 통굴을 해서 임수일간이 왕한데, 거기에 더하여 연지의 해수가 있게 되면, 자, 임수가 장생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녹을 얻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임수일간이 굉장히 왕해지는 그런 가운데 월간을 보게 되면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다시 또 이렇게 있게 되요. 그러면 임수 두 개가 어떻게 되니까 신과 해에 똑같이 뿌리를 두고 똑같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금에 비해서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왕하고 인성에 비해서 약간 자식이 좀 약하다고 해서 모왕자상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으면 오히려 격이 변해서 인성보다도 오히려 수가 더 왕한 그런 국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임수가 왕하게 되면 반드시 토가 있어서, 토 중에서도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데, 보면은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딱 투출되어 있고, 이 기토는 어디서 온 거죠? 자, 오중에 있는 기토. 자, 오에는 이 오에는 지장간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죠. 이 오중에 있는 지장간 3개 중에 병화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화는 쓰지 않고 기토 정화만 쓰게 되는데, 오중에 있는 요 기토, 즉 오중에 있는 지장간 요 기토가 이렇게 투출한 겁니다. 그래서 오중 기토가 투출해서 왕한 임수를 갖다가 제방 내지는 댐을 쌓아서 임수를 제하려고 하는데, 자, 기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특성이 비습하고 어떻게 돼? 작은 어떻게 돼요? 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무토와는 달라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매우 약하다. 오히려 사수 동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죠. 사수 동류라고 하는 뜻은, 자,
사자가 모래 사자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래와 같은 그러한 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모래로는 큰 물이 있게 되면 쉬운 말로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아놓으면 바다 파도가 싹 지나가게 되면 모래성이 싹 무너지는 거 보셨죠? 자, 그와 같이 그 모래로서 큰 물을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물로 인해서 그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는 거 똑같다 해서 이거를 사수동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모래가 물과 함께 동자 더불어 동자 한 가지 동자 같이 해서 흘러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강물을 막겠다고 해서 삽으로 갖다가 모래 한 삽을 갖다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죠. 그죠? 그것이 바로 사수동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물론 임수 입장에서 정관을 받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한 것, 바른 남편, 바른 법, 윤리, 도덕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여자 입장에 있어 놓고 봤을 때 일지궁에 아까 말했던 농마동양 정관 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궁에 있는 정관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편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남편은 반듯하고 바르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진짜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남편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런 남편과 내가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을 얻겠죠.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 다음에 굉장히 헌신적인 어떤 남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편은 나를 좀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은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무토를 보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볼 생시 경자시가 되겠죠. 자,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 자시가 되면 반드시 경자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경자신 쭉 이민계묘 갑진을서 병호장비 무신 기유 경소 신해시 이렇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어떤 분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요 강의 안에 포함을 해서 사주 뽑는 법, 그 다음에 생시, 뭐 대운 정하는 법, 특히나 물어보셨던 것이 대운수. 이 지금 오늘 태어나게 되면 대운수가 남자로 태어났을 땐 대운수가 2대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면 대운수가 9대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아시는 분이야 뭐 대운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되게 만세력 앱 그 스마트폰에 있는 사주 보는 어플로 있어 보게 되면 이렇게 딱딱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임의로 막 정해지는 것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태어난 날에 따라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똑같은 월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대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대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대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수는 1대운부터 10대운까지 있어요. 10대운까지. 그래서 이것이 막 함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날짜 수를 태어난 날짜와 절기를 감안을 해서 날짜 수 계산을 해서 대운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강의 안에 포함을 하려고 했더니 강의가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별도로 사주 정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강의를 올리게 되면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생시해서 그 강의는 빼고 생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 굉장히 왕하다 그러죠. 다른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다 대고 연지 해수를 보게 되고요. 시지 사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금이 왕한 것도 왕한 거지만 임수가 아주 태왕한 사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근데 경금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은 어디서 온 거냐면 신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한 거죠. 그러면 원한적인 편인격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가 너무 왕한데 금으로 다시 생겨지는 것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애가 건강한데 작고 더 건강해지라고 해서 보약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애가 찐따가 될 수가 있고요. 강아지들도 밥 많이 먹이면 앞발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제 밥 많이 먹어서 발 돌아갔다 이렇게 진짜 강아지들 밥 많이 먹으면 불독같이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휙 돌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멍멍이들 특히 강아지들은 밥 많이 먹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게 뼈가 돌아가게 되면 걷는 것도 우스꽝스럽게 걷고요. 애가 약간 띨빵해진다. 전문용어로 띨빵하다 그러죠. 그래서
더 띨빵해질 수 있습니다. 임수 자체가 왕한데 다시 이렇게 금으로서 생하는 것 좋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왕한 일간을 자꾸 엄마가 자꾸 계속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주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면 아들은 자기 스스로 딸이 됐건 아들이 됐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주관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꼭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조숙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냥 애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애한테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하고 애를 자꾸 간섭하려고 하면 애들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엄마는 좀 내가 하게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다 간섭해가지고 자꾸 그런다라고 하는 애기들도 많고요. 진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머니하고 자식 간에 좀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다, 좀 많이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도 사주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사주가 인성이 필요한 사주인지 아니면 인성이 불필요한 사주인지를 보고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신경을 써주고 케어해 주면 좋겠지만은 인성이 필요 없거나 오히려 인성이 없어야 되는 사주들도 있거든요. 이와 같으면 인성이 원력만 있어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투출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 너무 많은 거하고 똑같아요. 글자는 2개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갖다가 수가 3개, 금이 2개 이렇게 따지면 금이 2개밖에 없으니까 금이 적당히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금이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 세 가지고 뭐가 왕하고 뭐가 약하고 이렇게 보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수가 왕하면은 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기토밖에 없겠죠. 자, 이 기토를 쓰려고 이렇게 봤는데 기토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저 신중부터 해중부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 예전 강의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신중부터 가지고 임수 제방하고요. 해중부터 있으니까 임수 제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냥 그분들은 이제 하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절대 신중부터 해중부터 그다음에 인중에 있는 부터 불용 쓰지 않는다. 사중부터는 가끔가다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인신사해 중에서 사화를 뺀 신해 인에 있는 부터는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투출했을 때는 그 투출한 부터는 쓸 수 있겠지만은 신중에 암장된 부터 해중에 암장된 부터는 절대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서 기토가 투출해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오의 뿌리를 두고 투출해가지고 간신히 그래도 요거 한번 써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요 자수가 어떻게 돼요? 오화를 갖다 좌우충해서 그냥 오화를 그냥 완전히 전문 용어로 아작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작, 이게 아작이라고 하죠. 전라도 가면 의장낸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좀 감이 이 정도 감을 줘야지 오화가 심하게 깨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사주에서는 오화는 반드시 희신이 될 수가 있겠죠. 용신은 기토를 쓴다 하더라도 희신은 오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약한 기토를 갖다가 오화가 이렇게 오중정화가 생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양인 자수가 이걸 갖다가 좌우충해서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수가 깨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오화가 안에 있는 것들이 더 깨지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신월은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금수가 왕하고 화가 약하기 때문에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체급으로 놓고 보면 수라고 하는 것은 헤비급에 해당이 되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벤턴급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둘이 싸우면 벤턴급. 좀 더 낮춰줄까요? 저 밑에 경량급 하여튼 그런 급하고 붙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벤턴급이 약간 몸이 가벼우니까 잽 몇 번 날리고 약간 삽질 좀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헤비급 펀치 한 대 맞으면 개구리 납작 뻗듯이 그냥 쪽 뻗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오중정화 아주 작살나고 아작이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요 화를 갖다가 깨져서 아까 말했던 농마동양의 어떤 좋은 점이 다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충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임수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겠죠. 물론 기토가 오에 뿌리를 두겠고요. 그 다음에 축에도 뿌리를 둬서 기토 자체도 왕해지는 그런 뿌리를 튼튼히 얻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또 임수 그 경금은 아니더라도 신금이 투출해서 또 생을 해주게 되면 아무리 이 기토
정관이 오 축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왕수인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뭐 크게 뭐 나아지고 개선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민시를 보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인오 회곡하죠. 인오 반합 회국합니다. 근데 자, 요거는 인오술, 이것은 원래는 인오술이죠. 인오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분께서 질문 주신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사 있죠. 신사. 어저께가 신사였을 겁니다. 신사, 이거는 그분 질문한 것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신사였고, 시가 예를 들어서 갑오시가 됐을 때, 이렇게 되면 4, 5가 있으니까 이거는 방합 중에서 4, 5, 미, 남방, 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남방. 이렇게 되면은 방합을 형성하는 거죠. 방합. 자, 방합과 삼합의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절의 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의 합. 그래서 계절의 합은 4, 5, 미라고 하는 것은 4월, 5월, 미월에만 성립되는 것이지 신월 같은 경우에 4, 5가 있다고 해서 준방합이 절대 생립되지 않죠. 만약에 월령 자체가 미월이라든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가 없어도 이거는 준방합이 성립된다고 하지만은 신월은 벌써 월령이 사오멸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미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오미 남방 화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합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글자 한자가 반드시 월령을 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자가 어디다 있다 하더라도 준삼합, 삼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저한테 질문 주신 분, 제가 물론 그 댓글로서 이거 방합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지만은 그 이유가 왜냐면 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4, 5미 남방이 되기 위해서 내지는 4, 5 준방합이 되기 위해서는 4월 내지는 5월 내지는 미월이 되어 가는 것이고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신도 성립이 될 수가 있겠고 신유술도 성립될 수가 있겠고 해자축도 성립이 될 수 있겠죠. 자, 신유술 완전한 방합, 신유, 유술, 내지는 신술 같은 것이 있으면 준방합이 되는데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월, 유월, 수월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해자 측은 월령 자체가 해월, 자월, 축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신월에 4, 5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준방합이 되지 않는다. 단 그냥 화가 세력을 얻긴 하지만 이렇게 일지에 있는 사화가 월령에 있는 신금하고 사신화 합하게 되면 이 사화의 기운이 수 쪽으로 많이 화하기 때문에 화가 그래도 많이 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오늘이 신사가 아니고 이모죠. 이모일날 제가 이제 이민시를 하기 위해서 이민시를 하는데 여기 인호 삼합이 준삼합이 되는데 그 질문 주셨던 분 생각이 나서 이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호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삼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져도 이거는 삼합 준삼합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화의 기운이 왕해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신금하고 인목하고 충할 것 같은데 이건 충이 되지 않고요. 그냥 인호 합하게 됩니다. 신금이 충할 때 중간에 이렇게 화의 기운이 껴있게 되면 신금이 이 오화를 두려워해서 인목과 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하고 인은 충할 수가 있겠죠. 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위치가 오가 여기에 있고요. 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인신이 충하고 인호합이 되지 않는다 해서 충을 보느냐 합을 보느냐는 이것은 위치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잘 봐야지만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인신이 있다고 해서 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은 사주를 이상하게 반대로 거꾸로 봐서 올바른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게 별거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 어떻게 되면 충중봉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합중봉축이 될 수 있는 거 이건 굉장한 기본적인 이론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간과하고 놓쳐버리게 되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것을 자세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놈 합해서 화의 기운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화가 또 생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임수가 투출해가지고 신금가 해수에 뿌렸던 임수 청가에 3개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화가 있어서 토를 생조해준다 하더라도 기토 가지고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만약에 이것이 무토였다라고 하면 많은 수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기토는 양토인 무토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만약에 생시가 갑진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토를 보겠고, 물론 이 기토는 오의 뿌리를 두고 토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간목이 투출한 것은 이 간목으로서 기토를 물론 파에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왕수의 기운을 목이 설기순세하는 것으로 놓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 기토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수를 어떻게 돼요? 다 제방할 수 없으니까 물을 다른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물의 기운을 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건설할 때 보면은 강에다가 다리를 놓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살이 너무 세다 보면은 물을 좀 다른 쪽으로 흘려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터 공사할 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약간 물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이 기토를 좀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다리 교각 공사할 때 물을 약간 원래 지나가야 하는 그런 물길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물길을 다른 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교각 공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무신시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자, 신월에 수가 왕한데 다시 신시 해수를 보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왕한 그러한 수기가 굉장히 왕한데, 다행인 것은 기토 하나 가지고 제방할 수 없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 신월에 좀 약하지만은 일지에 있는 오화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약하지만은 않죠. 이거는 무토 일간이 아니죠. 이 일간은 임수인데 이 많은 수를 혼자 감당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화로서 생조를 받아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아까 재관상미로서 오화에 있는 화라고 하는 것과 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경자시 같은 좌우충이 돼서 오화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정제정관의 용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와 같으면은 이 정제정관 오화라고 하는 것에 용신으로 쓸 수 있는 무토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도 현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용신은 당연히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용신이 되겠고요. 희신은 바로 오중에 있는 정화가 희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은 어떻게 돼요? 동남목화향으로 가야지만은 발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운세 자체가 요거 대운이 틀렸죠. 해자축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게 제가, 자,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대운 자체가. 이건 제가 좀 약간 실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맞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화운 이게 모군으로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여명이었을 때는 갑신대운은 약간 변론으로 하더라도 계유대운 이라든가 의뢰병자 대우는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시를 잡을 때는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 질문할 때는 이렇게 사주 명식만 놓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알려주고 이 사주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생년월일시를 다 안 알려줄 상황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아야지만 제가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나서 좋다 나쁘다를 판별할 수 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면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물론 사주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거는 판명할 수 있지만 대운까지 봐야지만 이 사주가, 사주 원국 자체는 조금 안 좋지만 대운에서 안 좋은 것을 다 커버하고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다, 내지는 사주는 좋은데 대운이 많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주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는 사주 원국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주 명식을 좀 짜가지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답변 드리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중요한 건 대운을 무시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포인트 쪽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 제가 강의를 마치면은 사주 정하는 법 간단하게 강의를 해서 아마 요 강의랑 같이 올릴 아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게 되면은 대운수 어떻게 뽑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